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각 당마다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각 당의 경선에 언론들의 어떤 취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각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취재 활동을 하는데, 그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취재 거부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젠가 그제 일어난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 폭행 논란 그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로 삼은 그런 이제 배경이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뉴스타파 여기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 뭐냐,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취재 목적으로 여기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자 이제 손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뉴스타파 쪽은 이거 여기자에 대한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 쪽에서는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형사적인 판단, 과연 이제 폭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취재 거부권 얘기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과연 이제 폭행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된 판례 법리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판례에 의해서 이제 정립된 그 법리가 폭행죄의 폭행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모두 다 즉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즉 그 폭행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폭행죄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그리고 의도,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어떤 태양과 종류,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유무, 그 다음에 그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유형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폭행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손목을 잡고 끌고 간 것이 과연 폭행죄가 되느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폭행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취재 거부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가 답변을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답변 진술 거부권 또는 취재 거부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안은 또 이 홍준표 후보와도 또 관련이 됐습니다. 바로 어젠가요? 그 정책 분야 공약 이렇게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또 뉴스타파 기자가 명태균 관련 그런 또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그냥 나 안 해, 뉴스타파 기자 그 질문 안 받겠어 하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 기자회견장에 퇴장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어떤 적절성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진술을 거부한 것, 취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권, 어떤 이슈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재 거부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전자판서, 그러니까 칠판, 글을 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취재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취재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것은 뭐냐? 언론사의 기자의 취재권?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그 대립하는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언론사의 이런 언론 기자의 취재권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제 헌법상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알 권리. 즉,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의 어떤 활동으로 기자가 당연히 이러한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거 자체가 뭐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취재권이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런 뭐 정치인들의 사적인 영역 그런데 막 집에 막 들어가서 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 내용, 질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취재권으로서 정말 온전히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느냐 이런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취재 거부권, 즉 이러한 언론 기자의 답변 요구, 이런 진술 요구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 즉, 내 양심상 그러한 어떠한 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진술을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자, 그러면 이 양심의 자유와 이 언론의 자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우열 관계를 따지자면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기본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양심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이 취재 거부권, 이것도 이 취재권과 관련해서 상호 어떤 조화, 이런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기자가 취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취재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특히 이 기자가 묻고자 하는 이런 취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아무리 뭐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런 공인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그러한 자기 양심상의 어떤 그런 표현, 이거를 안 할 권리가 있는 것, 기본권이 있는 것이죠. 이 권성동 대표 사안인 경우에도 보면 그 기자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사실 확인, 진위 여부를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뭐 국민의힘이 플랜카드를 내걸었는데 거기에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 죄송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쫓아가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변하기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쫓아가면서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답을 얻을 만큼 그렇게 그게 가치 있는 답변이냐? 그건 아니죠. 국민의 알 권리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보좌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서면 질의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 행태, 뉴스타파 측의 행태가 조금 그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냐?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면서 그런 상황을 계속 촬영을 해요. 답변을 요구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뭐 답변도 아닌데 질문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취재권의 그 법인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섰다기보다는 이 취재 거부권의 취재 거부권을 뭐 인정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취재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저는 아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 사안에 있어서는 뭐 폭행죄 논란, 그거는 이제 변론을 하고 그럼 나중에 뭐 수사기관이 뭐 판단할 거니까 이 취재권과 취재 거부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뉴스타파 측에도 뭔가 부적절한 행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그러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거는 기본권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사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미 홍준표 후보가 그런 명태균 씨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다 밝혔거든요. 근데 그걸 또 뉴스타파는 또 그걸 또 물어봐요. 더구나 그 명태균 그 관계 그 질문은 그때의 그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그 해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질문이잖아요. 그럼 그걸 굳이 꼭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야 됐냐. 따로 별도로 물어보든가.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그 질문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취재 거부권의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홍준표 후보가 뭐 잘못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취재권과 이 취재 거부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언론사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인 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특히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답변해야 할 내용이 그건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심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더 존중받아야 된다.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의 취재권과 거기에 대응하는 취재 거부권에 대해서 그 근거 그리고 그 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안하고 홍준표 후보 사안에 비추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